흑역사가 담긴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탄소 중립 실천의 가장 확실한 방법,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불타는 금요일 그러는데 황금의 금요일이라고 또 누가 알려주셨나요? 오늘 여러분들 기분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방송 알려드릴게요. 뉴스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신선하고 산뜻한 진행해 주시는 우리 한동희 기자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한번 요즘 민주당 상황 그리고 여야 원내 협상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희 생각 준비되어 있고요. 쇼미더민심 시간에는 한 주일에 있었던 여론과 관련된 내용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를 가지고서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은 재미있는데 솔깃한데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신 감사드리고 오늘 또 어떤 얘기 펼쳐질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잠시만 기다릴게요. 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좋은 계획 있습니까? 제가 혼자 살고 있어서 이제 오늘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굳이 혼자 살고 있어서라는 걸 꼭 강조하는 되게 뭔가 저희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혼자 산답니다. 우리 한동희 기자. 자, 집에 가기 전에 또 행복한 마무리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픽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민주당 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권 도전을 앞두고 지금 컷오프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의 당권행 저지를 위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데 강병원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상임 고문을 제외한 7명의 후보들끼리 본선 단일화 공동선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예비 경선을 통과하든지 간에 본선에서 모두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미리 약속해두자고 제안을 한 것인데 네. 결국에는 이재명을 공공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힘을 합치자. 그래서 반명전선을 선명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호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네. 박주민,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치나 당의 혁신 방향 등에 있어서 접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박용진 의원은 공감을 표시했고 네. 이동학 후보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어제 나온 얘기까지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아직 공식 답변이 없었다 이랬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답변이 나왔나 봐요. 근데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대선도 지방선거도 아닌데 그렇죠. 당내 선거에서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것은 정치 인생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러네. 행태가 참 한심하고 지금 비정 경쟁을 할 때인데 네. 당대표를 위해서 비정 경쟁을 할 때인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 공학적인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좀 한심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 말 자체를 보자면은 좀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해보자라는 얘기 같긴 하지만 이게 사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의 경쟁인데 그러면 당을 위해서 혹은 당을 잘 이끌어갈 사람으로 누가 가장 최적인가 이거를 좀 공정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지금 뽑는 당 대표는 이제 차기 총선을 준비해야 그렇죠. 되는 당 대표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요. 이런 시점에서 누군가 한 명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민주정당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병원 의원 이런 태도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박주민, 강훈식 의원은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신에 박용진 의원은 공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이동학 후보하고 김민석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예. 이렇게 되고 있네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한데
좀 이렇게 당내 정치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주자들이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네. 각자의 지지 기반들이 워낙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강병원 의원이 얘기한 뭐 단일 대우 무조건 반 이재명으로 비이재명으로 똘똘 뭉치자 이거는 아직은 뭐 완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일단은. 완전 마이너스네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원탑으로 올라섰고 판정 승이라 우리가 판단했었는데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톱 체제로 정리를 했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 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해서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적 채용 논란 과정에서 권성동 리스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당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네. 이 결국에는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 당을 정상화시키려면 빨리 당의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당원 당규가 잘못됐다면 당원 당규까지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이준석 대표가 받았는데 이 부분이 당원 당규에서 이준석 대표의 상태를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석한 것인데 이 부분을 바꿔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를 바꿔서 새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거리로 가야 이렇게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도 정말 정신이 없는데 제가 참 특이하다고 본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세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쇼미더민심 시간에 준비는 해놨는데 네네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번 주 여론조사도 그렇고 저번 주 여론조사도 그렇고 1위를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그러니까요.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의 세부 사항을 이제 기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제 호남이나 PK 이 부분에서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그리고 TK에서도 네. 여성에서도 여성에서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도 네. 이준석 대표가 제일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대남으로 대표되는 인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예. 지지도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이 거네요. 모든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예, 기자들한테 직접, 뿌려요? 예, 직접 뿌렸습니다. 야, 역시 신선합니다. 자, 그런데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더 주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좀 혼선을 거듭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차기 당권 주자로 뽑히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당권 주자가 안철수 의원인데 가장 네, 앞서 나가는 후보가 그렇죠. 안철수 의원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만 이제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거취가 결정된다면 그 이후에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같이 말한 것은 안철수 의원도 결국에는 현재 당내 기반이 없고 그렇죠. 장제원 의원과 의견을 일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사이 시간 동안 네. 당내 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려서 좀 당대표에 나서기 전에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정치인은 정치인입니다. 자, 오늘 한동희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한동희 기자가 금요일인데 오늘 뭐 하냐 그랬더니 혼자 살고 있어서 집에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주리님이 평소에는 집에 안 갑니까? 한 기자 이렇게 질문도 하셨습니다. 집에 원래 들어가긴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야 지금 뭐 원구성 합의 가지고 계속해서 말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원구성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될지 안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로 지금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지금 비난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좀 힘이 없어 보이세요. 힘드신가 봐요. 그렇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메시지가 어제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뭐 과방위는 민주당이 또 뭐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제는 보도가 안 나오고 이제 오늘 오전으로 원구성 협상 다시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을 적은 것에 불과하고요. 민주당은 이제 마지막 막판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담당하기로 했으니 네.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 방송정보통신위원회만큼은 민주당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와 운영위는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고 지금 행안위하고 가방위는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정확히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긴 받아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 사 앞에서 네. 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에 반대하는 이 당원들의 집회가 있었고 뭐 몸싸움도 있었고 경찰에 또 그 집회 주도했던 분이 연행도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는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합니다만 네. 우리 열성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말라라고 그렇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아마 그중에 일부 참여자들께서 당사에 들어와서 의견서 같은 것을 전달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당과 사전에 상의된 게 아니어서 당사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제지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넘기게 되면 앞으로 이제 조금 국회 운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입을 조금 모았고 의견서를 당사에 들어가서 전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랑이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는 왜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렇게 쉽게 내주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원구성 협상 과정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겠습니다만, 네.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전반기 원내대표 간에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담당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합의를 이행하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네. 동시에 국민의힘 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검찰개혁 합의문을 국민의힘이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하. 양측이 모두가 다 기존 원내대표 간 합의를 네. 이행하자, 약속 대 약속을 모두 이행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피력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네. 그렇게 법사위를 가지고 여야 간의 실갱이가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네. 그것은 법사위의 그 체계 작구 심사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차제에 네. 이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자. 그래서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진화하자라고 하는 논의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제 합의가 그 전반기 때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원 구성을 정말 정쟁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을 건 받고 이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전제가 사실 법사위가 너무 지나치게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제 체계작구 심사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실제 법사위의 기능을 그대로 좀 살리되 대신에 너무 나머지 것까지 다 연결시키는 그런 건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가 원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법사위원장을 넘긴다. 이것 때문에 아마 조금 지지하는 분들은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야는 이번
협상에서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국회 선진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아. 법사위의 그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맨날 양보만 하느냐. 국민의힘보다 의석수도 훨씬 많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좀 비난 내지는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당에서도 좀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원내에서도. 자, 그런데요. 지금 보도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 환노위를 일지망으로 지원했던 의원이 없었다. 뭐 대우조선해양 같이 지금 노동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했고 그동안 민주당은 그쪽에 좀 집중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뭐 국토교통위원회 이런 데는 막 지원자가 몰리는데 환노위 일지망 지원자가 없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 원에 계시는 분들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지역에서만 표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굳히신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겁니까? 의원들이 이 활동할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신청할 때에는 네. 뭐 당과 상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소신과 판단 또 희망에 따라서 네. 지원을 하는 거죠. 당과 상의를 했다고 하면 뭐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겠지만 네. 우선은 자기 소신과 판단, 희망대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여러 의원들께서 네. 환경노동위원회에 자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구성 상임위원회 배치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의원 각자의 판단들이긴 하지만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과 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 환노위 처음에는 1차 지망자가 없었긴 했는데 2, 3지망으로는 당연히 있었었고 그리고 또 그 보도 나간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자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이러는 거군요. 네. 자, 지금 이슈들이 지금 많고 지금 댓글들도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얘기도 한번 제가 이제 이슈를 바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여당에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뭐 사적 채용 문제, 대통령실, 뭐 이게 뭐 별정직 공무원 채용인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적 채용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원래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여쭤보려고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별정직 행정요원 채용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난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뭐 다 적법했다. 이런 주장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 얘기는? 그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더 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사들이 청와대의 뭐 직원으로 발탁되는 것은 통례입니다. 네. 그렇지만 발탁되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고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의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네네. 신원조회에서부터 주변의 평판 조사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뭐 결격 사유가 없다,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해 충돌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어야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게 네. 그 행정요원 우모라고 하는 분의 아버지가 네.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시의 선거관리위원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관위원. 예. 예. 그 아들이 채용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청와대 직원으로 뽑아달라라고 압력성 청탁을 했다는 게 권성동 의원의 진술이에요. 네, 장제원 의원한테 그랬다고 압박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회 아들을 네. 청와대 직원으로 뽑아달라고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이해 충돌 문제를 따져봤어야 하는 거고 네. 당연히 그 권성동 의원의 추천도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불법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도 반드시 스크린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임명한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만 눈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원래 대통령실은 그렇게 뽑는 거다. 공채가 아니다. 추천받아서 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은 뭐 사회수석인가요? 그분이 또 얘기하기를 엽관제가 기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에 김정숙 여사도 단골 디자이너 딸이 뭐 청와대 근무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사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문재인 정부를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해명될 문제인가 싶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직원들을 공채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뽑지는 원래 않죠. 공채는 거의 없군요. 네네. 그렇게 추천 절차를 거쳐서 뽑게 되는데 네. 선거 과정이나 정치 과정에서 역량이 인정받았다면 추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것만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인과의 어떤 친소 관계가 작동했다거나 대통령과 가까운 실력자의 어떤 영향력이 작동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그 문제인 거죠. 더구나 그것이 이해 충돌의 소지까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을 어떻게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 근거를 분명하게 대야 하죠. 더구나 최근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에 채용된 직원, 공무원이 투잡을 뛰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겸임금지 원칙 원래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이런 것을 스크린했어야죠. 네. 완전히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네. 이것을 아예 가동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매우 부실하게 가동되었다는 얘기인데 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가동하지 않았다면 가동하지 않도록 실력자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이고 부실했다면 검증이 네. 부실했다면 인사검증 체계를 다시 짜야 될 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사과하고 네.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적 채용 논란 얘기하다 보니까 고민정 의원이 사실 여기에 이렇게 지금 말려 들어간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사적 채용이 있었냐, 뭐 공군 1호기에 민간인이 탔냐 안 탔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의하다가 갑자기 여당에서 고민정 의원한테 당신도 그러면 사적 채용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좀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것 같게 느껴지거든요. 고민정 의원 얘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김현주 씨, 뭐 아나운서 경력 이해하니까 또 그 김현주 씨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좀 약간 얘기가 번지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정 의원은 선거 과정과 정치 과정에서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추천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신원이나 네. 경력들이 전부 조사되었죠. 평판조회도 거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실력이 인정되어서 임명된 것입니다. 검증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청와대 인사문란 사례들과 막바로 대입해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변강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인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공채가 아닌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회를 거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여당의 상황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당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캠프 초반에 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력풀이 너무 좁아서 벌어지는 한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인지도 사실 조금 좀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인력풀이 그렇게 좁습니까? 이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쓰기 위해서 변명이 될 수 없죠. 대통령 선거 캠프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그래서 적재적소 원칙이 무너지고 인사검증이 이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사 검증에 가는 문제다. 이거는 실제 뭐 그렇습니다. 추천이냐 공차냐 이런 거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러군요.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보니까 무슨 다 대통령과 가까운 무슨 사장의 아들이더라고요. 네네. 윤석열 삼촌이라고 부르고. 캠프의 뭐 네. 자원봉사자나 실무자들은 전부 어떤 사장의 아들들입니까? 아, 사장의 아들들. 사장의 아들이 아니면 그 캠프에서 일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그렇게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얘기도 지금 사실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제인가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실정이었다, 잘 못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 다 나가라, 알박기 인사들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는 보시나요? 예,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네. 일치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네. 정부와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뭐 저 정부의 고위직이나 또 공공기관의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법률은 그런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임기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임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로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개정해야 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전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 정부에 남아있던 인사들을 사퇴시켰다고 해서 퇴직시켰다고 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한편으로는 상대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면서 자기네들은 이전 정부 인사들 다 나가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단 말이죠. 네. 매우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식의 그리고 아전인식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이 또 뭘 했냐면요.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라는 것을 이제 꾸려가지고 3차 회의를 열었는데 북송된 어민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화두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북송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을 16명 살해했다.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만 이런 당시의 그 주장과 관련해서 그러한 문재인 정부 때 발표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은 실제 그런 뭐 살해범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에 불과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저희도 좀 헷갈리는데 이런 주장이 맞나요?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런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출처 불명의 소문, 카더라 통신 같은 것을 가지고서 네. 그것이 마치도 사실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그 문제의 흉악범들을 신문한 결과를 부인하는 것이고 네. 또 한미 연합 정보 자산으로 파악한 SI 정보의 결과를 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을 부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디서 들으니까 그렇더라. 그게 누구의 말인지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면서 네. 그것이 마치도 사실이냐. 그래서 전 정부가 무슨 의도를 갖고 흉악범들을 추방한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부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거는 사실에 입각한 그런 주장은 아닌 것 같다. 그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정부 여당이기도 한데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거 없이 말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후폭풍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거 없이 그냥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에 네. 따르면 통일부가 그렇게 기왕에 전 정부에서 했던 정보 판단을 번복했는데 네. 그것은 지난 정부의 정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여러 자료들을 다 조사한
결과로 그런 게 아니라 아,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차관의 생각을 바탕으로 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노조가 네. 마찬가지로 정확한 근거 없이 정보 판단을 뒤집은 것은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다라는 성명도 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일 통일부가 그렇게 주장하려면 또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이전 정부의 정보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조사한 결과 어떻다 네. 그랬다라고 얘기해야 옳지요. 네네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국민들 대부분이 참 궁금하게 여기는 게 이거예요. 아니 정권이 바뀌니까 왜 갑자기 모든 게 다 달라지느냐. 통일부만이 아니라 국정원, 그다음에 국방부, 해경 아무런 뭐 달라진 사실관계 전제 없이 그냥 갑자기 3년 전에 했던 얘기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부 신뢰성도 문제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은? 글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계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야말로 급전직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뭔가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네. 이런 혼란스러운 주장들을 꺼내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사실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무마하려는 듯한 시도가 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하락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또 지지율 하락이 좀 멈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보시기에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 그다음에 현재 지금 그래서 이걸 타개하려고 하는 정부나 여당의 그런 현재 지금 노력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취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영부인의 공적 활동이 완전히 사라졌다든지, 예,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실은. 뭐 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도어 스태핑, 이것도 아주 간략한 형식적인 질의응답으로 뭐 그치게 했다든지, 또 청와대의 직원들이나 네. 또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라, 스타가 되라, 뭐 이렇게 내밀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네. 다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고 책임을 좀 분산시키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 많이 나누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딱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지금 뽑는 선거가 민주당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고 이제 28일이 컷오프 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뭐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이재명계 다 모여서 단일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 정도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전선이 형성이 지금 세게 지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경선 과정에 그런 공학들도 모색되고 실현되기도 하지요. 네. 그런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그 후보들 가운데도 뭐 단일화와 관련된 이견들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맞아요, 듣고 예. 있습니다. 조금 뭐 논의 과정들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당원들이 걱정하고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 같아요. 이러다가 민주당 또 이 내부적으로 자꾸 계파 갈등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래가지고 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 도대체 제대로 한 팀으로 뭔가 나중에라도 제대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거는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좀 뭔가 오래된 문제 때문일까요? 네, 뭐 전당대회, 당 대표 또 당권을 놓고 네. 경선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일정하게 대립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에 다 승복하고 모두가 네. 다 단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거다.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다들 되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모일 거다. 단일화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듣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했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영희생각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직접 선정한 뉴스 이면을 저만의 시각으로 탈탈 털어드리는 영희생각 시간이죠. 사실 제가 좀 전에까지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요. 키가 180cm가 넘는 거구예요. 유채한 씨. 여러분 누군지 아실 겁니다. 지금 거제에서 너무 힘들게 투쟁하고 계시는 분이죠. 한 달째, 30일째.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철창 구조물에 지금 갇혀 있는 거 1제곱미터 철제 구조물입니다. 왼쪽에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보세요. 팔, 다리, 손발. 저기는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합니다. 1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 저 상태 그대로 지금 30일 계신 거고요. 저분이 저 안에서 식사는 도시락으로 그리고 배변 활동은 기저귀로 해결하고 있답니다. 눕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저분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분이 왜 저렇게 자기 스스로를 철제 구조물 안에 가둬놓고 힘들게 투쟁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원청인 대우조선 해양편을 들고 있는 거죠. 파업을 풀지 않으면 공권력 투입하겠다. 니네가 하는 건 불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감옥 가기 싫으면 알아서 백기투항해라. 지금 저 분을 포함한 여러 투쟁하는 분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는 거죠. 못 배우고 가난하지만 가족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20년 차 용접권 노동자들. 너무 불안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너 불법이야. 공권력 투입할 거라고 말하는데 누가 마음 편하게 있겠어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어요. 15년, 20년 한 일에만 종사하신 분이. 그런데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삭감당했던 급여를 원상회복해달라는 너무 당연한 요구마저 철회를 하고요. 파업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제 이러고 나니까는 대우조선해양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7천억 내놓으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700만 원 아니고요. 7천만 원 아니고요. 7억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7천억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7천억 내놓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노동자들이 이렇게 불법 파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배를 선적하지도 못해서 입은 손해가 7천억이다 이거죠. 정말 7천억인지도 문제입니다만은 회사가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너 7천억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지금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걸까요? 회사에서 정말 노동자들한테 돈 받으려고 이거 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어봤더니 회사 측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협상을 타결해버리면 대주인 산업은행에서 본인들의 배임 혐의를 고소고발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동쟁의를 어떻게 막겠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말 이들의 파업이 불법입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관계조합법 등 이런 거에 따르게 되면 21조에 있습니다만 파업을 하고 쟁의를 하더라도 이 건조 수리 또는 정박 중에 선박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선박을 점거하고 쟁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다. 이런 논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수자원공사 본관에서 벌였던 파업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도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이거 공정하고 정당한 쟁의 행위다.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행위는 국제 기준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판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 검찰 출신의 대통령님은 대우조선 해양의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하고 있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던 거죠. 이게 과연 대통령의 공정이 맞는지. 실제 구사대들의 폭력이 있었다고도 얘기 나오고요. 고공농성장하고 철제 감옥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이 하청 노동자들 힘들다는 거 다 충분히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밧줄 안에 매달린 채 조선소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달에 정말 월급이 200에서 250만 원이래요. 5년차 발판 설치 노동자 한 명은 시급인 9,500원이래요. 시급이 9,500원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결국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임금 인상, 정당한 원성 회복해달라고 하는 임금 인상 요구도 철회했습니다만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협상은 불발됐습니다. 이분들에게 7천억 달라고 안 하면 배임죄로 고발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대우조선 측의 주장이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산업은행에서는요. 이건 니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법조인이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배임이라니요. 비겁한 회사, 비겁한 정부, 비겁한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근로자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내 이웃입니다. 왜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계시는지 한 번이라도 좀 진지하게 그분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를 조금 한 번만이라도 제발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상 오늘의 영희 생각이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발 30만, 40만, 50만 구독자 꼭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거제도, 제 고향이 또 거제도 근처입니다. 아, 그래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거제도에서도 갑자기 또 눈물이 나네요.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동병상련 역지사지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피해액을 매출액으로 잡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조선업이 매출대로 다 수익이 되나요? 동병상련 역지사지. 내가 그 환경이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최고의 방법은 뭘까? 무조건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절충할 수 있고 중재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데이터 분석상으로 여러분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한 가지, 단호한 대응이다. 그러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지. 네. 보수층들이 결집하겠지.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우리가 15년,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나 이 노사 간의 갈등을 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 네. 그럼 중도층까지, MZ세대 여성 중도층까지도 대단하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제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조선 산업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거 단호하게 대응하면 조선 산업이 갑자기 전 세계 아니가 우주 1위가 되고 거제 주민들은 다들 관광 수월래 춤을 춥니까? 네. 그게 아닌 거죠. 저 맞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려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대처 총리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80년대 네. 레이건과 함께 세계 보수 진영을 이끌면서 철의 여인, 단호한 대응. 네. 대처 총리 대처 잘했네. 대처야. 역시 대처 잘해. 1980년대입니다. 그래요. 2020년대에 우리는요. 철의 여인이 아니라 빛의 지도자가 돼야죠.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막 눈물을 좀 글썽글썽 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데요. 사실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들은 2019년까지 조선업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임금이 깎였고 잘렸어요. 그렇죠. 곧바로 잘렸어요. 30% 갑자기 임금 200만 원 받던 사람이 30% 월급 깎아봐요. 14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물론 뭐 그분들이 꼭 140만 원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또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조선업 자체가 좀 호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우조선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계약이 3년 동안 지금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깎았으면은 다시 원상복귀 해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서 우리 대통령님은 80년대에 사시는 분 같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네. 자, 어떤 것을 했을 때 정말 대통령이 빛나고 국가가 빛날 수 있는가? 법인세 인하 좋습니다. 대기업 규제 대무 뽑아내고 네. 그래서 삼성, LG, 현대 잘 나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만 잘 나가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중소기업이 잘 나가야 돼요. 노동자가 있어야 돼요. 대만이 왜 튼튼한가? 네. TSMC가 이 중소기업들과 다 함께 국가와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그 좋습니다. 말씀 드린 거죠. 네, 자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또 얘기해볼 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상황 한번 알아보는데요. 네. 뉴스모토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나온 그 퍼센테이지가 있죠. 새벽에 발표됐죠. 바로 네, 보시겠습니다. 자, 토마토 중에서 제일 맛있는 토마토, 제일 유익한 빨간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와 미디어 함께합니다. 토마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오늘 새벽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긍정평가 30.4%, 부정평가는 67.2%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최근에 다른 조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내려갔네요. 긍정평가가 낮은 편이에요. 30.4. 네. 그래도 20%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도 관리를 좀 보면 하니까. 예, 도어 예. 스태핑이 좀 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권성동 타격이다. 아. 권성동 공무원 합격은 에듀땡 아니고 권성동 이거죠. 네, 네. 이게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떨어지는 추락하는 날개 없는 지지율에 도움은 보탬은 못 해줄 망정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이렇게 되면서 네.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노량진 가서 컵밥 먹는 게 아니라 성동구로 가게 되는 그렇죠. 이런 멀리 옥수동이 보인다 이런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도 조금 더 타격을 받았는데 자, 근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30%대에서 조금 올라간 지지율이 그렇죠. 좀 보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지지율 하락이 멈췄다. 저지선이 30%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굉장히 이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립니다. 한번 좀 볼까요, 다른 자료를? 조사 결과를 네. 보여드리면 이 조사는 추세를 보는데 굉장히 높네요. 32%까지 주저앉았던 지지율이 네, 네, 네. 자 반등을 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6일부터 18일까지 조사인데 모든 조사들을 망라해 보면 이런 분석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분석은 없었다. 17일, 18일에 저지선이 형성돼. 이래서는 안 돼. 17일 일요일이죠. 네. 18일 월요일입니다. 안 돼. 이러면서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이 신중해졌죠. 네. 그리고 스타 장관 만들었는데 장관들 뭐해? 빨리 가. 이정식이 빨리 가. 네. 그래서 간 게 이제 거제도예요. 네. 거제도에 가서 과장을 남겨두고 오면서 협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30%대를 어쨌든 버텨내고 하락세가 멈췄다. 원인은 분석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권성동 효과밖에 없어요. 위기감, 네.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기술적인 그 반등이다. 이후에 또 권성동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되면서 아하.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반등이 본격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 심리적 반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네. 뉴욕 증시가 계속 내려가더라도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를 하면 조금 올라가요. 알잖아. 그렇죠. MSCI 지수가 또 프로그램 매수를 하면 조금 올라가. 네, 네. 그런 것의 차원이지. 펀더멘털이 변한 건 아니죠. 전 세계에 지금 뭐 금리 인상 이게 변했나요? 안 변했잖아. 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악재는 안 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펀더멘털 근간이 변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본격 반등세가 되려면 펀더멘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2주 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 지지율이 내지는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명쾌하게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단 하나. 단 하나. 대통령의 지지율의 핵심 원인은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스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의 태도예요. 태도. 인식 전환만 해도. 그래서 도어 스태핑에서 이걸 답답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마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도어 스태핑을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건 맞는 거예요. 제대로 답변 못할 거면 신중한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낮은 지지율에 좀 더 다양한 원인들이 뭐냐면 경인 양김도였지. 경인 양김도. 네. 이게 지금 유행어가 되고 있어요. 네. 경인 양김도. 우리가 스튜디오가 위치한 합정동이 인천에서 가까워. 경인선이야. 경인 양김도. 경제 인사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양극화. 김 먹는 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이기만 해도 이게 정치적으로 되고 이게 부정적으로 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결되는 3차원 분석, 이게 썸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을 해낸 겁니다. 경인 양김도 그럼 도는 뭐예요? 마지막에 도어가 도어 스태핑이에요. 아, 도어 그래서 도어 스태핑. 스태핑도 바뀌고 네. 김건희 여사가 안 나타나니까 원래는 6.5% 돼야 되는데 1.5를 날린 게 누구다?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이죠. 역관제. 역관제인데 뭐가 문제야? 문재인 정부 때는 다 헤쳐먹고 뭔 X 그러니까 알았어요, 여기서 알았어요. 1.5 날라갔어. 알았어요. 그다음에 자, 예. 권성동 예.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여기서 네, 네. 2.5% 날라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살짝 반등했다. 그렇군요. 기술적 반등.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취임 2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도 지지율은 사실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항상 이 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임 정부, 전 정부를 계속 끌어들이면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실제 누가 더 일을 못하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네. 국정 운영 면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누가 더 일을 못한다? 일을 더 못한다.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더 일을 잘한다가 57.8%. 그러니까, 그쵸? 잘한다죠. 네, 윤 정부가 잘한다가 잘하냐. 32.8%. 자, 이거 우리 조정실에서 날짜 확인해 주세요. 빨리 날짜 확인해서 노영희 진행자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12일, 13일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빨리 날짜 확인해서 네. 최신 조사라면 오늘이 지금 20 며칠이에요. 22일이죠. 22일이죠. 네. 10일, 13일이 아니에요. 빨리 날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누가 더 일을 잘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네네, 네. 윤석열 정부가 32.8.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더 10명 중 잘한다. 6명 가까운 57.8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 네. 문재인 정부가 안보 문란을 했다. 뭐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아이 그만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이게 있다. 왜냐면 이른바 엄마 아빠 비교하지 마 현상이에요. 네, 네. 왜? 우리가 예전에는 엄마 아빠들이 그냥 애 반응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비교해. 야, 옆집에 영숙이는 수학이 100점이래. 야, 그러면 우리 애가 분발하겠지. 우리 애가 분발. 네. 정신 차리겠지.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더 반발하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이제 네. 2022년입니다. 1982년 아니에요. 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거 별로 효과 없어요. 지금 이 만약에- 조사는 19일에서 20일 조사예요. 그러니까 네. 이것까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것까지 알아차리는 분석가가 있어요? 많죠. 19일 20입니다. 네, 19일 가장 지금 최신. 조사, 가장 그러니까 최신. 네. 엄마 아빠 비교하지 마 효과, 비교하지 마 현상. 이제는요 엄마 아빠 비교하면 애들이 집 나가버려. 그래요. 왜? 듣기 싫다. 왜 그렇게 하시면 더 칭찬해주고 넌 잘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네. 존중해주고 그럼 지지율이 더 올라가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평산마을에서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은 웃기는 게 정권 심판론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이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나를 뽑아달라 해서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 비교 효과라고. 비교 그렇군요. 현상. 자, 또 다른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방역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는 정치 방역이다. 왜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냐? 이랬던 현 정부가 과학 방역 하겠다고 했지만 과학 방역의 결과는 니네 알아서 해라.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훨씬 더 기승을 부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발 좀 배종찬 소장 뉴스토마토에서는 칼럼 좀 읽으세요. 뉴스토마토에 뭐라 그랬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금 임명 못하고 있어요. 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레이건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빌 클린턴도 그렇고 취임하자마자 100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오죽했으면 YS가 그랬잖아요. 신경제 100일을 선포합니다. 확실해 그랬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이 100일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겠습니까? 경제 중요하고 다 중요해. 하지만 우리 목숨하고 달려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중도층 이상 지지층까지도 이탈하거든요. 네. 대구 또 경북, 부산, 울산, 경남 60대 70대 이상.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 무슨 이야기냐. 빨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나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청문회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 그렇겠네요. 청문회조차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내용을 환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과학 방역 제대로 해주십사 이런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도 한번 해보죠. 공개 자맹. 도대체 공개하고 자맹은 서로 안 맞는 말이긴 한데
공개 자명이라는 지금 말이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의 또 진가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와요. 지금 장외 정치가 활발한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이게 볼까요? 네. 공개 자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네. 자명인데 공개가 돼. 그러니까 그거 좀 뭐죠? 이게 누구야? 이준석이야. 이준석이지 뭐. 그러면 예. 이준석 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안 꺼진 게 꺼지죠. 아니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네.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20대, 30대 또 심지어는 좀 더 중간지대에서 보는 여성과 중도층들이 꿈틀대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네. 당대표 적합 후보 지금 그래프를 보십시오. 그래프 보시면 네. 그래프 좋네. 네. 잘 그랬어요. 자, 이준석 스테이트 뉴스와 조원 CNI 조사인데 자, 국민의힘 당대표는 누가 적합한가? 이건 전체 응답자야.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25.2%, 아하. 안철수가 18.3%예요. 네. 나경원이 9.2%.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철수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중간지대 합친 거군요. 그렇지. 유권자층에서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근데 장제원 의원 4.4%, 권성동 원내대표 3.1%네요. 자, 오호.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하지 중요한 건 않아요? 뭐냐면 네.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전체 응답자에서 이렇게 지지율을 받는다는 것은 한번 볼까요? 다시 이준석 대표 상승에 관련해서 자료가 또 있죠. 또 있는 뭐 네, 있나요? 호남과 TK에서 선전하고 있는 거, 뭐 예,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뻔한 네. 이야기인 거고요. 아, 뻔한 얘기예요. 뻔한 이야기인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전체 응답자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네.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겠죠,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흥미로운 이건 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 6개월 안에 경찰 수사가 나와서 이준석 대표 끝장나요? 끝장 안 나는 아, 거예요. 그래? 왜? 지금 이준석의 지지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나 중간지대 유권자층은 경찰 수사가 나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지. 그러네요. 정부의 영향을 받았나? 왜 그래? 왜 그게 나왔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정당 지지도도 볼까요? 네. 정당 지지도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선전하고 있네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거 오차범위 바뀝니까? 지금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두 달랐을 가지인데 때? 네. 하나는 뭐냐면은 네. 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민주당이 48.5%예요? 물론 이렇지 않은 결과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뭐 하나의 조사를 가지고 와 이럴 이유는 없어요. 오. 냉정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릴 고품격이니까. 50%나 지금 된다고요? 그게 50%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렇게 높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왜? 네. 아니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선거를 이긴 거야? 뭐야? 구세주가 나타났어? 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시끄러워요. 자중질환을 겪고 있어. 네, 네. 근데 이제 전당대가 있기는 있어. 근데 이 컨벤션 효과일까?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야. 하나는 네, 여당복. 여당이 워낙 못하니까. 그렇죠. 집권 여당이 못하니까 여당복. 반사 이익을 가져가서. 네. 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권성동?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죠. 대통령? 윤석열 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면 네. 국민의힘 지지율도 견인해가고 그렇죠. 이걸 쫓아갈 수가 없어. 근데 임기가 아직 3달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푹 꺼지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꺼지면 누구 지지율이 올라가요? 누구 지지율이 올라가요? 누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죠. 올라간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반사이익이네, 반사이익. 여당복. 그렇지. 네. 반사 이익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조명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흔들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금 강병원 의원이 당대표 뽑을 때 8명 나왔는데 이재명 빼고 다 모이자 이런 얘기가 지금 했거든요. 이거 오히려 영향을 좋게 미칠까요? 효과 없다고 제가 효과 여러 없다.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효과 없다. 네. 아, 지금 어대명이에요. 어대명이에요. 네. 비전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어대명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아,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 벌써 시간이 총알같이 아니, 흘러버렸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졌죠? 아, 저 이제 짧게 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과 함께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여론조사도 재미있게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 좀 분석해보니까 점점 재밌네요. 그럼요. 예. 지금 시간을 1시간 늘려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1시간 늘려야 열화와 되겠네. 같은 게시판에 의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그래도 그건 다음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구독 30만이 되면 1시간 하는 걸로 하죠. 아, 뭐.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유형님께서 노영희 변호사님 덕분에 뉴스토마토 알았습니다. 영 우울하게 살아가던 일상이었는데 희망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보내주셨어요. 뉴스토마토 이런 곳입니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월요일 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으로 나온 분이죠. 의원하고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